시작하면 빅데이터 일단 뭐 이런 말이 나온 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빅데이터란 말이 워낙 많이 이제 퍼져서 뭐 이제 일반화된 말이 될 정도였죠, 그죠? 심지어 그냥 TV 광고에서도 막 나오고 밥 먹을 때 그렇게 빅데이터란 말은 워낙 이제 익숙해진 용어가 됐고요. 최근에 이제 IoT, 이제 인터넷 오브 띵이라고 해서 모든 사물이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죠. 이게 왜 이제 빅데이터와 연관이 되냐면은 인터넷 오브 띵이라는 게 사실은 빅데이터를 더 폭발적으로 만드는 모든 곳에서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인터넷 오브 띵이라는 것은 굉장히 빅데이터의 중요한 소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도 해요. 그리고 뭐 최근에 한국에서 특히 유럽하고 미국은 이제 이 인더스트리 4.0,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몰라요. 미국에서는 인더스트리 4.0 하면 아무도 몰라요, 진짜. 심지어 제가 경영대에서 MBA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디지털 비즈니스 스트래티지를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한테 이제 인더스트리 4.0 이야기하면 무슨지 모르는데. 근데 대신에 유럽하고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이런 게 최근 현상이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경영되니까 경영학자로서 이 현상을 바라보면은 이런 이제 위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누가 했냐면은 이제 예전에 시스코의 CEO였던 이제 존 챔버스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디지털 디스럽션 시대에 살고 있고 조직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지 못하면은 거의 40% 이상이 이제 사라질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죠. 그게 사실은 현실로 드러났어요. 이게 이런 현상이 생겼죠. 호텔 인더스트리, 그 다음에 택시하고 트랜스포테이션, 우버가 옐로캡이라는 회사를 뱅크럽트를 시켰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음반 시대 옛날에 EMI라든지 이렇게 5대 음반 회사가 있었거든요. 소니 뮤직, EMI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학부 학생들한테 언더그래जु에이트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은 EMI가 뭔지 몰라요. 아무도. 소니 뮤직이 뭔지 몰라요. 이미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5대 음반사가 없어졌죠. 그죠? 그게 사실 아이튠, 애플이 사실은 없앤 거거든요. 근데 애플도 사실은 지금 이제 한물 가면서 스포티파이라든지 판도라라든지 어떤 스트리밍 뮤직에 의해서 다시 대체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게 계속 끊임없이 디지털 디스럽션이 생기고 그리고 이게 살아남지 못해 트랜스포메이션 하지 못하면 다시 이제 다른 것에 대체되는 그런 끊임없이 이렇게 가는 그런 사이에 살고 있는 거죠. 그게 뮤직 인더스트리뿐만 아니라 이런 물류라든지 아마존이 월마트를 언젠가 갈아치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백화점, 디파트먼트 스토어가 사실은 망해가고 있어요. 굉장히 미국에서 아마존의 영향이 크죠. 그리고 반젠 노블이라는 어떤 그런 거대한 서점이 거의 사라지기 일보 직전이고 한국에 굉장히 많은 그 출판사가 특히 부산에 제가 이제 고향이 부산이니까 예전 서면에 되게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그게 있었죠. 그 서점이 있었는데 망했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게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스럽션에서 기존의 인더스트리가 망해가고 다시 새로운 인더스트리가 나타나는 그런 걸 이제 목격할 수 있고 여기 보면 예전 매뉴팩처링 쪽이나 인벤토리 쪽인데 이 공장의 이제 인벤토리 그러니까 재고 관리를 하는 게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위에 보는 것은 아마존의 물류센터예요. 아마존의 인벤토리를 보면 키바라는 조그마한 동그랗게 생긴 이 로봇이 막 돌아다녀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실제로 축구장 크기 한 3, 4배 되는 큰 그 인벤토리에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이 키바라는 조그마한 로봇이 몇만 대가 돌아다녀요. 그래서 직접 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계산대를 가지고 오면 그러니까 포장하는 데 가져오면 거기서 사람이 분류해서 보내는 역할만 하는 거죠. 이렇게 혁명이 모든 곳에서 이제 생기고 있는 중이에요. 요런 조그마한 로봇은 이제는 인천공항에도 있죠.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보스턴에 학회를 갔을 때 요렇게 생긴 로봇이 쇼핑이라든지 대형 마트를 돌아다니고 지금은 여기 워싱턴 DC에 조지타운에 가면은 이 파킹 그러니까 주차장이 약간 위험한 곳이니까 주차장 위주로 많이 이 로봇이 돌아다니고 실시간으로 그 안면인식을 통해서 뒤에 서버가 연결돼 있죠, 그죠? 안면인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갖다가 체크하고
뒤에는 사실은 이제 빅데이터는 이제 AI가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인물인지 강도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해서 필요할 경우에 이제 얼랏 경고를 주고 사람을 보내서 점검하게 되는 어떤 그런 걸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이제 AI 베이스 로봇이 사실 인건비를 한 90%를 갖다가 줄이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핀텍에서 이제 금융 파이낸셜 인더스 마찬가지고요. 카카오페이가 20조 이상의 지금 거래가 있죠. 카카오페이가 카카오뱅크하고 내년쯤에 상장이 되면 가치가 몇 조가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알리페이는 아시겠지만 중국이고 미국에서는 제가 젤레라는 걸 써요. 이게 젤레라는 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바로 이제 전화번호를 통해서 바로 돈을 주고받는 그것도 사실 미국에 그게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런 새로운 어떤 기업들이 막 기존의 뱅킹이나 파이낸스 쪽이 다 바꾸고 있는 중이고